안녕하세요. 앤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7% 완전 급등을 하면서 지금 305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투자, 특히 이런 예금 쪽에 예금 비율이 낮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개인이 2조가량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또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피 쪽에서 굉장히 큰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1조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코스피의 이 과열된 주식 상승이 언제쯤 꺼질지 다 누구도 예상을 못하겠죠. 이 주식 광풍이 언젠가는 주식 거품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찍고 나니까 아무래도 뭐 3500포인트까지 가겠다 뭐 요런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 그동안의 주식시장에서 예전에 패턴을 보였던 그런 흐름들이 조금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앤트맨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이 양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했던 돈의 흐름이라든지 매수를 했던 돈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 분명히 확실한 것은 주가가 하염없이 끝도 모르고 상승을 하는데 계속 상승을 할 수만은 없다는 부분, 언젠가는 좀 하락을 하겠지 하는 그런 한편의 심리적인 부담이라든지 걱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꼭 신경 쓰셔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장이 많이 오를 때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양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로는 마리아나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오늘 많이 급등하더라고요. 현대 뭐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모비스, 뭐 요즘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니까 대형주들이 막 10% 이상 막 그냥 막 급등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대형주들은 소형주나 급등주들이 막 그렇게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에는 뭐 대형주라고 해서 급등락이 없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LG, 뭐 현대 관련 차들 굉장히 좀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장이고, 오늘 사료 관련주라든지 종합 물류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화나 테마 관련하고 태양광 쪽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 블루웨이브 현실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미 상하의원 모두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각종 정책 추진 속도에 뭐 속도가 많이 붙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뭐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그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마리화나 합법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보이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면서 현대기아차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만도 이렇게 자동차 관련 대표주들이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 정치 테마주 관련주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뭐 이재명 테마주라든지 김동연 관련 테마주라든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정치 테마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굉장히 큰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를 매수를 하실 때는 꼭 대장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GNG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운송 장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2160원에 29.73%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로 올라갔는데, 해당 종목의 지지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1900원 정도가 SGNG의 직전 고점 자리로서 매물대가 있는 저항 부근이거든요. 근데 이런 저항 부근을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1800만 주에 거래 대금 370억가량 터지면서 상한가를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과거에 거래량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9월달, 그러니까 2019년 6월달에도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조정을 한번 주고 이렇게 크게 N자형의 상승을 보여준, 물론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N자형을 주고 이렇게 한번 2차 슈팅을 줬던 이런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동연 부총리 관련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SG그룹 같은 경우, 특히 SG충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안희정 관련 종목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명확한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 그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SGNG가 이재명 관련 테마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카더라 쪽으로 보이는 그런 찌라시성으로 보게 되면은 이재명 관련 테마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됐던 지금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오늘 주가가 의미 있는 이런 양봉을 뽑아줬기 때문에 일종의 조금 눌림을 주는 이런 자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N자형의 2차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차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2,4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SGNG의 기업 개요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GNG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PBR은 0.23배로 현재 주가의 위치가 기업의 가치보다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펀은 41.71%, 대주주는 이범 외 5인이 48.87의 대주주 지분을 좀 가지고 있네요. 동사는 1993년 11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2000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가로수닷컴이라는 사명에서 SGNG로 사명을 변경했고, SG그룹 주요 회사들에 대한 동사가 지배 회사의 지위가 2020년 1월부로 해지가 됐고, 종속 회사의 사업 분류는 물류사업부문과 자동차 부품 제조, 금형 제조, 원전 부품 제조 등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568억 원이고요. 연간 매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1조 2천, 대략 연간 1조 정도의 매출액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잘 내고 있네요.
연간 뭐 1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액을 잘 내고 있는데 2020년에 와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감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0년에 실적이 조금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회사의 사내 유보율은 1500%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유보율이 굉장히 높고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무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영업이익이 2020년에 굉장히 급감을 했다. 그래서 4분기 실적까지 합해서 2020년에 영업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실적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하는 부분으로 뉴스가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잠깐 보고 갈게요. 유동자산이 198억 원, 네, 유동부채가 275억 원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기 때문에 유동자산,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에 대한 약간 리스크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금을 돌릴 수 있는 돈이 198억 원인데 단기간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 275억 원이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부채가 좀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일단 재무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뭐 유보율이나 가지고 있는 부채가 많지는 않은데 단기간에 현금에 대한 현금 유동성이 약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최근에 2020년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급감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던 그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기보다 단기적으로 눌림을 주거나 매수의 타점이 왔을 때 매수를 해서 단타로 한 일주일 정도 수익 매매로 가져가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SGNG의 일봉상에서 눌림을 준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저항, 즉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좀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요 1,900원에서 요 1,800원 사이, 네, 요 자리가 굉장히 지지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대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봉상에서 보시면 10시 정도, 10시 한 15분 정도에 주가가 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10시 40분에 상한가가 들어가고 나서 상이 여러 번 풀렸다가 지금 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1차 매수를 봤을 때 여기 2080원짜리를 1차 매수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봉상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2080원짜리가 1차 매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요 1900원에서 1800원 요 사이가 2차 매수를 하는 매매 타점이 되겠습니다. SGNG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일봉상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했으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매수 2080원, 2차 매수 1900원에서 1800원 사이에 2차 매수를 함으로써 2분할로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눌림을 주고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매도가 되는 시점은 2,400원으로 매도 시점을 잡으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 테마주라든지 SGNG 상한가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형지 INC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의류회사인데요. 오늘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직전 고점 자리였던 요 1700원 자리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줬고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런 연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지 INC 같은 경우 정치 테마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봉상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2020년 7월 달부터 이렇게 주가가 좀 급등을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주면서 하락을 하다가 직전 고점 자리였던 요 자리를 상한가로 터치를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쌍봉의 형태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서 해당 종목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주가가 조금 내려오는 눌림을 주는 자리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1530원하고 대략 한 1400원 정도, 요 정도 자리를 형제 INC의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형제 INC에 대한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볼게요. 형제 INC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섬유, 의복, 의류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BR은 2.28배, 주주현황은 최병호 5외 3인이 52.59%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는 의류 제조, 도소매 등에 대한 의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남성복이라든지 여성복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의료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백화점과 아울렛, 대리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시가총액은 516억 원으로 소형주에 속합니다. 연매출액은 대략 100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좀 좋지를 못합니다. 특히 2020년 1, 2, 3분기 모두 적자 전환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찾아온 것인데요. 유보율을 보더라도 현금 유보율이 지금 없다라고 합니다. 현금 유보율이 없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재무 상태가 좋지 않는 기업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현금 유보율에 대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뭐 3자 배정이라든지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금 유동성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시면은 유동 자산이 382억, 그리고 유동 부채가 291억. 네, 단기간의 현금 유동성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있어 보이진 않는데, 지금 실적에 대한 리스크와 회사에 대한 유보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0%나 증가를 하고 있어서 형제 INC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172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서 굉장히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저점일 때는 300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동전주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다고 해서 형제 INC 너무 이런 윗자리에서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상따 매수 하셔가지고 버티시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관련 테마주, 정치 테마주를 엮였으니까 지금 돈이 들어온 부분이 눈에 확연히 띄니까요. 그런 돈이 들어온 부분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빠져나감으로써 단기적인 차익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봉상에서 형제 INC의 오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략 한 9시 반 정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눌림을 주는 자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1530원 자리가 눌림을 주는 자리여서 지금 9시 38분에 이렇게 상한가를 마감하고서 쭉 상한가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단기적인 1차 매수 구간은 여기 153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질 때 이런 자리에서 1차로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을 하고, 1차 매수를 1530원에 진행을 하면은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여기 일봉상에서 보시면 요 라인이 일봉상에서 직전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인 요 자리들 1350원에서 1320원 자리를 2차 매수로 생각을 해서 2분할로 형제 INC 매수 전략을 세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형제 INC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1차와 2차의 매수 타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너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가가 충분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오늘 분봉상에서 이렇게 9시 반에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도 형제 INC는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띄우는 자리에서 스캘핑이나 뭐 내일 시가 베팅으로 해가지고 뭐 1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매도를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위에서 윗꼬리를 달고 쭉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손실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영상 보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살펴볼 종목 이지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제조업체인데요. 이지홀딩스는 이지바이오하고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분리가 좀 되었는데 오늘 이지바이오가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같이 이지홀딩스도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지홀딩스는 자회사로 옵티팜이라는 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한편으로 조금 알려진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29.92% 5,710원으로 지금 현재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6,300만 주에다가 거래대금 3,350억가량 터트리면서 굉장히 시세를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거래량이 크게 급증했던 그런 거래량만큼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지홀딩스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 5,200원에서 4,800원 부근이 굉장히 좀 매물대가 좀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요 부분이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었고 상단으로 보시게 되면 요 부분, 요 위에 부분도 한번 이렇게 2차 매물대가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눌림을 주는 그런 자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눌림을 준 이후에 이렇게 N자형의 파동, 항상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 N자형의 2차 파동을 예상을 하면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상을 했을 때 한 6,180원 정도 자리까지 터치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지홀딩스에 대한 기본적인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고 추가적인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지홀딩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식품 회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PBR은 0.61배로 현재 기업의 가치보다는 주가의 위치가 다소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펀은 40.399배입니다. 대주주로는 지원철 외 5명이 31.86%의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 동사는 2020년 5월 달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인적 분할했고요. 배합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는 현재도 양돈, 산란, 육개, 오리, 추구 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료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시가총액은 2,445억 원이고요. 연매출은 굉장히 연매출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1조 5천, 2019년에는 1조 6천 정도 매출액을 냈었고 2020년도 보게 되면은 1조 6천 정도는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략 한 1조 5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현재 사내 유보율은 1495%, 부채 비율 152%로 굉장히 준수한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 재무 추이를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은 굉장히 매출액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많이 내고 있는
회사가 좀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인적 분할을 했으니까 이후에 매출에 대한 실적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우선 이지홀딩스가 전체적인 일봉상의 흐름에서 봤을 때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주가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가, 낮은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볼 수 있는데, 현재 주가의 위치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일단 추세 자체를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이런 그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길게 봤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요 위치가 굉장히 조금 매물대가 좀 있는 저항 라인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5,750원에서 6,100원 사이에 과거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는 부분을 지지를 잡았던 이런 지지 라인이 눈에 띄거든요. 이렇게.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단번에 뚫고 갈지 아니면 매물대를 흡수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뚫기는 쉽지가 않고요. 한 방에 뚫려면 굉장히 좀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를 염두를 해보면서 주가가 밑으로 조정을 주는 자리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추세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시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변곡점을 좀 발생한 부분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지홀딩스 분봉상에서 이렇게 타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4,980원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자리들이 매물대가 있는 자리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4,800원의 자리를 이지홀딩스의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몇 번의 상이 풀리면서 A급 상한가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략 한 C급 정도나 B급 상한가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는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4,980원까지 기다렸다가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만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너무 위에서 높은 자리에서 따라 사지 마시고 주가가 좀 충분히 조정을 주면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홀딩스의 매수 타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5,200원에서 분봉상에서 오늘 지지를 받았던 4,980원 사이 이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5,200원 밑으로 터치를 했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종목 특히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매매 타점 참고하셔가지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벤처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25.76%의 굉장히 큰 상승의 급등을 좀 하고 있고 좀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20년 9월부터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 주가의 고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 2,470원 자리 2,470원 요 자리가 해당 종목에 굉장히 고점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요 저항을 오늘 양봉을 통해서 강하게 뚫어 주었고 지금 오늘 저녁에 오후장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상한가로 마감을 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대성 파인텍이 상승했던 부분은 미국 민주당에서 블루 웨이브에 대한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으로 엮여 있는 대성 파인텍이 큰 상승을 좀 하고 있고, 관련 비슷한 업종들도 보면은 톱텍이라든지 OCI, 뭐 그린 케미칼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성 파인텍에 대한 종목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PBR은 1.3배, 퍼는 58.81배로 되어 있고요. 주주현황은 TMD 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지분율 10%, 대성 엠텍에서 10%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 GMU 홀딩스에서 7% 이렇게 3개의 회사에서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부품 단일 사업부로 구성을 하였었는데 2014년부터 태양열을 이용한 신규 사업 부분을 추가로 확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는 부분도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광 사업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시가총액은 717억 원이고 연간 매출액은 대략 한 4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매출액에 비해서 많이 나고 있진 않습니다. ROE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율은 1600%, 부채는 70%로 재무상의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사내 유보율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고, ROE가 뭐 3 정도 나오는 그렇게 수준으로 영업 실적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영업 적자를 내기보다 어찌됐든 돈을 벌고 있는 기업으로서 재무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 2018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에 1분기와 3분기에 실적을 좀 잘 냈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턴 어라운드가 돼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신사업 쪽에 매출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약간 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을 증가하는 기대감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가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저점 자리였던 올해 3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상당폭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주가의 상승폭이 대략 한 350%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굉장히 주가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돈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한눈에 보입니다. 어찌됐든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한 번에 쭉 떨어지기는 어렵고, 일종의 위에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눌림을 주면서 내려왔을 때 그런 눌림의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성 파인텍 이렇게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일부 올라왔는데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으면서 위로 상단에 매물대가 있는 부분은 대략 3,000원 위상 위에 매물대가 좀 있어 보입니다. 3,300원 정도의 강한 매물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한번 매물대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윗꼬리를 달고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죠. 대성 파인텍의 오늘 분봉상의 주가의 흐름이나 추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매물대를 그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성 파인텍을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이렇게 1차와 2차로 나눠서 2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성 파인텍이 상한가로 마감을 할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봉상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상승을 하고 2,500원짜리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했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지지를 받을 때 여기 2,700원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성 파인텍의 매수 타점은 2,700원에서 1차 매수, 그리고 2,500원에서 2차 매수, 이렇게 2분할로 매수를 함으로써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성 파인텍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으로 상승을 하면서 의미가 있는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2분할 매수 방법으로 매수 타점 고려해 보시고 오늘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대성 파인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 보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것도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차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장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고, 특히 이런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 지켜주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면서 상승장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가 잘 이루어지면은 내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장이 상승할 때는 그런 타점들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이 하락을 하고 나서 하락장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런 타점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마음속에 참고하셔가지고 주식이 상승을 할 때 많은 수익을 내시고, 주식이 하락을 할 때는 적은 손실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